좀 걱,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수가 전반적으로 또 쉬워졌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1% 이내로 다우존스 0.2% 뭐 0.3%이 정도 손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엊그제와 동시자발적으로 해서 오늘 또 10% 가량 맞아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게 비춰주는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 대한 피로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지수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할 때 제가 살짝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미국 지수가 약간 좀 지루하죠. 네, 이거 좀 지루한 내용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제가 강조드릴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약 3% 가까이 빠져주는 요 모습도 이것 또한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지수 빠르게 설명 한번 해드리고 현대 로템 오늘 현대 로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내용은요. 요 수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K2 요 4차 양산이 어느 정도로 거대한 규모인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 차트풀이 한번 해볼 거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지루한 미국 지수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 대형 7개의 우량주죠. 매그니피센트 M7이라고 부르는 요 종목들이 좀 고점에 대한 피로감을 좀 표출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금리는 상승 등으로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성장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성장률이 3.0%의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0.28% 빠진 2.8%로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그죠?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2%대의 후반 성장이 좀 대단하다. 라는 평가와 ADP 민간 고용이죠. ADP라고 하는데 이 민간 고용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11만 건 정도였는데 민간 고용건이 실질적으로 22.3만 건이 나와주면서 약 2배치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어느덧 4.3%대까지 올라오게 만들면서 좀 증시의 부담감이 좀 더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이유로 회계법인 ENY죠. ENY가 사임을 했다는 소식에 30% 하락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30%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장에서 30% 하락은 물론 크긴 큰데 뭐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개별 이슈에 국한됐을 뿐 다른 AI 이슈들이나 미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그 충격이 확산이 되진 않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슈퍼 마이크로 이 기업에 대한 어제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를 했던 매그니피센트 이 종목에 대해서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M7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 호조 등으로 매출 순이익이 예상치에 거의 얼추 맞아줬고요. 그리고 향후 요 클라우드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IT 이렇게만 좀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 호조 등으로 매출과 순이익의 컨센을 좀 상회했음에도 클라우드 매출 전망이 31%에서 32%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번 분기는 한 33% 정도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었죠. 이제 컨센 값을 보면요. 그래서 시간 외에 3%의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같은 경우도 이익은 좀 잘 나왔지만 일간 사용자는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도 시간에 2%대 하락장이 좀 나와줬고요. 이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6만 원대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6만 아까 제가 봤을 때는 6만 300원 정도 됐었는데 회복이 됐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6만 원에서 빠졌네요. 6만 원에서 조금 빠져줬지만 요거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냐? 반등인가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요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조금 뭐 성급하거나 좀 위험할 수 있긴 한데요. 제가 맨 처음에 요때 하락장에서 계산했던 삼성의 1차 저점가는 54,000원대였습니다. 55,70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봐야 돼요. 삼성의 진짜 진또배기의 시작은 4쿼터,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12월까지는 좀 지나줘야 다시 한번 뭐 8만 전자, 뭐 9만 전자 뭐 이런 식으로의 요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블 폴더블 폰이죠. 더블 폴더블 폰의 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 수위가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시 한번 뭐 6만 원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괜찮은 수익권에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안 끌겠습니다. 미국 지수 관련돼서 길게 안 끌 거고요. 이 코스피만 잠깐 말씀드리고 현대로템 볼 건데 현대로템 오늘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져줬던 거 요거 코스피가 1.26% 빠져준 거면요 많이 빠져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고요 3%면요 오늘은 그냥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그 아무도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가 요거 3%. 2%면은 오늘 올라갈 종목이 많이 없겠는데 2%. 한 1%대. 1%대면은 이거는 미국의 영향. 미국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 그 국내 지수가 약간 좀 이 차트의 흐름과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한 1%대. 네, 이렇게 하락 추세, 요 하락 힘에 받쳐서 외국인의 요 매도세가 좀 강력하면요 한 1%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근데 한 3% 되면은 요거는 진짜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소폭 나와줬을 때 여기서 올라와 줬어야 된다. 오늘 올라오는 요 상승이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추세선을 안 지우고 있어요. 거의 한 1주에서 2주 동안 안 지우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요게 기준이 되면은 절대 안 돼요. 이거 뚫고 올라와 줘야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23년도부터 쭉 볼게요. 23년도부터 볼 건데 잘 보이십니까 화면이? 자 23년도 요거 9월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 보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요 구간이 23년도 9월달 구간입니다. 아까 전년도와 좀 비슷한 파동이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년도보다 괜찮아요. 지금의 시점이 23년도 요 9월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괜찮고 물론 이 9월과 10월이 딱 끝났을 때 보이시죠? 9월 보이십니까? 여기 9월과 10월이 끝난 다음에 요 11월 달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회복이 나와주는 이 모습. 아까 저는 사실 요거를 좀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필이면 또 24년도 이게 11월 뭡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11월 달에 충분하게 이렇게 상승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자, 23년도의 패턴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과 조금 저희가 지금 좀 길긴 해요. 요거에 대한 길긴 한데 근데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요 부채 이 미국 부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 1월 요때까지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어떤 작게나마 혹은 엄청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런 우려, 그런 심리가 여기서 한번 크게 왔다. 이렇게 좀 알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요 부채 관련된 거는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하게 많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요 부채에 대해서 약간 좀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 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에 대한 요 교체
하는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국내 증시는 되게 좀 빠른 상황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어떤 요 추세선이 얼른 사라질 수 있게 11월 달에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 다시 한번 나와주기를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여러분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사실 현대로템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차트의 요 흐름상에서 오늘 좀 많이 빠져준 지금 뭐 영상을 찍는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3.45% 이렇게 좀 빠져줬는데 이건 내일 한번 더 충분히 빠져줄 수도 있겠다. 예, 내일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네요. 요렇게 여러분들 내일 또 빠져줄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예, 안 놀라셔도 됩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로템 깔끔하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자, K2 전차 4차 양산 사업 국산 변속기 적용이 확정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 중에 대한민국에서 이 방산 하면요, 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대로템의 주주님들이라면 요거 S&T 뭡니까? S&T 뭐죠? 다이내믹스. S&T 다이내믹스까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국산 변속기 적용을 확정했는데 요거 누가 만든다? S&T 다이내믹스가 만든다. 자, 지난 28일입니다. 28일 날 방위사업청에서 제 164회 제가 회차까지 알아왔습니다. 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요 4차 양산 사업에 국산 변속기 적용을 확정을 지었고요. 이를 통해서 전차 내 핵심 부품인 파워팩의 구성 요소인 뭡니까? 엔진 그리고 변속기 완전 국산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요거 자, 4차에 몇 대 만든다고요? 180대. 180대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국산화 확정되고요. 180대 만들 때 요 국산 요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 엔진과 변속기는 완전 국산화가 됐으며 국내 전차용 변속기 양산의 경쟁력을 가진 누구? 요거 S&T 다이내믹스의 외형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요, 과거 국내 양산 사업에서도 좀 이게 국산을 쓰자 이런 말이 있어서 국산에 대한 좀 채택을 하려고 했으나 이때는 좀 내구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현대로템이 누구 거 썼죠? 독일 거 썼죠. 독일 R사의 변속기를 사용을 해왔다가 요번에 국산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호재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래서 S&T 다이내믹스가 지금 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성 매매로 현대로템과 요 S&T 다이내믹스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 투자를 진행하셔도 너무나 괜찮고요. 같이 보시는 거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거대한 양인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K2 4차 양산 물량이 총 180대예요. 180대. 그 수출용 대비 판가는 이게 약간 좀 소폭 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 100개 사면은 뭐 10% 세일, 뭐 요런 느낌으로 180대에 대한 수주에 대한 요 판가를 조금 낮추긴 했는데 아주 그냥 소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사에서. 그래서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준점이 중요한데, 자, 180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2020년도죠. 20년 언제죠? 12월 22일자 현대로템에서 공시한 요 K2 3차 양산을 총 54대 했는데요. 요 54대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330만 원? 아니죠. 억 원이죠. 자, 54대에 5,330억 원입니다. 그래갖고 한 대당 약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약 100억 원으로 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물량 고려 시 전체 계약 금액은 얼마? 약 1.8조에서 2조 정도 형성이 될 것으로 저는 좀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 앞서 말해서 요 변속기가
지니는 원가 비중에 따라 S&T 다이내믹스의 기대 가능한 계약 규모가 좀 도출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대응 전략에 넣어놨습니다. 대응 전략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이 대응 전략표에 이 S&T 다이내믹스 뿐만 아니라 정말 몇 가지 더 있는 요 기업들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현대 로템에 투자를 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요거에 대한 이 정보를 무조건 아셔야죠.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매매성으로 인해서 현대로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요거를 전부 다 만약에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었다 라고 하면은 상승률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 대응 전략 리포트에 요런 내용들 다 제가 기재를 해놓습니다. 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세요. 받아서 한 번은 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데, 자, 이 신규 수주 확보. 누구죠? 폴란드. 잘 안 보이시죠? 여기다 쓸게요. 폴란드. 다음 어딥니까?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마지막 한 군데 어딥니까? 독일까지 해서 이 수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차 있다. 지금 수주 확보 어디까지 되어 있죠? 25년 5월까지 이미 수주가 다 되어 있고 26년도에 충분하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디? 중동. 여기 보이십니까? 중동. 여기로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찌라시들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들 찌라시들 잘 거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무료로 드리는 거 요거 좀 받아가세요.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목표가 당연히 적혀 있고요. 25년, 26년 분기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 어땠습니까? 알짜배기지 않습니까? 3차 뭐 54대, 4차 180대 이거에 의해서 국산화가 뭐가 됐고 이 국산화가 된 종목이 어떤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혜가 몇 퍼센트가 기대가 되면서 이 탱크 만드는데 뭐 변속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뭐 레일도 있고요. 그리고 철강도 있고요. 많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종목들 다 넣어놨습니다. 이 전략표에다가 다 넣어놨고 여러분들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대응 전략이라는 거는요. 일반 기업에서 발표하는 리포트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발표하는 리포트는 이 현대로템만에 대한 요 분석을 하는데 요 대응 전략은요.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대응 전략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타점도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적어드리죠? 목표 가격. 기본적으로 여의도 증권가 리포트 보면 목표 가격이 딱 하나예요. 하나. 뭐 영업 매출이 뭐 매출액이 얼마 정도 성장률이 나왔으니까 요번에 있던 목표가는 이 정도로 올렸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적어놓은 건요. 연도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목표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목표 가격이 맞다?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를 할 거면은 기본적으로 특정 기준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나의 이 시나리오 전략이 최소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풀어드린 게 어떤 겁니까? S&T 다이내믹스. 이거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몇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만 봐도 정말 많은 그래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들이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시장 경쟁력 그리고 나라마다의 특정 이슈 다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해놓은 자료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는데 현대로템의 주주님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볼만 하다.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현대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7770-2840으로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대응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받아가세요. 꼭. 자, 그래서 현대로템의 오늘 주가적인 파동을 봤을 때 내일 11월 1일이죠. 스타트가 조금 좀 아쉽긴 한데 이때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향후에도 신규 수주가 확보가 돼 있는 현대로템이고요. 그리고 이게 11월 7일자 MSCI 편입을 위한
약간의 눌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염두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눌림 파동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에는 지수가 같이 빠져줌으로써 약간 그 해석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거긴 하지만 편입을 위한 약간의 주가 조정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수주, 신규 수주 확정이 됐고 확보가 됐고, 그리고 24년도에 3쿼터, 3분기 매출액이 163억 원, 연도 대비해 갖고 플러스 21.8%의 상승. 네, 좀 분기 대비입니다.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4억 원, 19.7% 상승.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로템에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 그리고 재무성, 재무의 안전성, 그리고 신규 수주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요 기대값까지 하면요. 저는 1차적인 목표가 얼마 보고 있냐면 8만 원 보고 있어요.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12월 안에 저는 11월 안에 8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에 투자하신 여러분들의 안목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판단을 하셨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선물 하나, 이번 10월달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까지입니다. 요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선물 한 번씩은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 제가 11월 대선 관련된 이 수혜주 요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요 수혜 종목 히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은 한 40% 정도의 상승세를 개선을 하고 있고요. 10월 퀴즈 이벤트 10월달 동안에만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요 번호들을 010-7770-2840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요 11월 대선 수혜주 히든 종목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막 100%, 200%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제가 차마 드릴 수가 없겠고요. 지금 목표가 대비해가지고 한 40%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10월 퀴즈 이벤트 하는 동안에만 진행된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